오케이. 예스. 오늘은 비문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문증 우리가 많이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또 생길 수도 있는 질환이 비문증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우리가 이제 눈의 구조는 이제 이 가장 바깥이 각막이고 그 안에가 시꺼먼 부위가 홍채입니다. 그 안에가 이제 수정체가 있습니다. 수정체는 이 유리체라는 부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 붙어져 있습니다. 이 유리체는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 망막이라는 부위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 안과 바깥은 이렇게 혈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맥락막 쪽에서 이렇게 가게 되고 신경총이라고 해서 신경들이 모아져서 대뇌 후두부로 우리가 온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문증은 눈의 유리체, 이런 동그란 유리체에 점선, 날파리, 띠 또는 그런 것이 날아다니는 현상들이 이제 비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문증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봅니다. 첫째, 생리적 비문증, 병리적 비문증. 그러니까 생리적 비문증이라는 것은 이제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비문증이 생기는 경우, 어떤 일을 무리하게 또는 다치지 않았는데 또 염증도 없는데 그런 비문증이 생기는 경우를 생리적 비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리적 비문증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염증성으로 인한 경우, 포도막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 그 다음에 망막 박리나 열공, 출혈, 또 유리체 출혈, 눈 내부의 출혈이나 염증으로 인한 경우, 또 외상이나 타박, 추락, 교통사고로 인한 부유물들이 떠다니는 경우, 특히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비문증들이, 여기 염증성 비문증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리적 비문증은 일반적으로 이제 40대 이후에 눈의 수정체에 이제 노안이 오고 또 여기가 뿌옇게 보이는 백내장이 진행될 수 있듯이 눈의 유리체에도 이제 40대 이후에 이제 노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젤리 모양의 이런 투명한 것들이 액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망망하고 이렇게 딱 여기가 이제 수정체가 있고, 수정체의 노화가 이루어지면 노안과 백내장, 그다음에 유리체의 노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여기가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액화가 이루어진다. 유리체는 90% 이상의 이제 그 젤리양 물질, 투명한 젤리 같은 것이 내용물이 담겨져 있고, 바깥쪽에는 콜라겐이라는 걸로 이 젤리를 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닿아 있는 부분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떨어져 나오는 과정 중에 잘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잘 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 떨어지는 부분이 이제 떨어지려고 그럴 때 우리가 광시증이라는 걸 나타내게 됩니다. 눈동자를 움직이면 먼저 어디 당기거나 망막이 자극받는 증상, 그걸 이제 광시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떨어지면서 광시증이 있다가 확 이게 떨어질 때 잘 안 떨어지면, 벽지가 잘 안 떨어지면 그 안에 찢어지거나 그러듯이 이 안에가 떨어지면서 망막이 찢어지는 것을 열공이라고 합니다. 또 구멍 나는 걸 천공이라고 합니다. 또 찢어지면서 망막까지 같이 잡아 당겨 버리는 경우, 우리가 벽지가 찢어지듯이 벽지가 뚝 떨어지는 걸 망막 박리라고 합니다. 망막 박리가 있게 되면 비문증, 광시증, 시력장애, 시야장애, 이런 증상들이 같이 겸해서 옵니다. 갑자기 번쩍번쩍하더니 막 시꺼먼 것이 확 눈에 장막처럼 보인다 그러면 망막이 떨어지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리체가 이제 비문증이 생기는 원인은 아까 얘기한 이제 눈 중풍으로 인해서 여기 망막에 있는 수많은 동맥과 정맥들이 이제 맥히면 신생혈관이 생기고, 그러면 터지면서 피가 여기 넘치는 경우, 그 다음에 유리체 출혈이 차는 경우, 그 다음에 당뇨로 인한 망막병증으로 인해서 또 혈관이 맥히고 터져서 여기 피가 차는 경우, 눈 외상 타박으로 인해서 여기가 이제 출혈된 피가 터지는 경우, 또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포도막 부위 염증으로 여기가 뿌옇게 떠다니는 경우, 또 생리적 비문증으로 유리체 자체의 이제 이물질, 부유물들이 여기 떠다니는 경우, 또 과로나 스트레스, 피곤함으로 인해서 눈이 피곤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한두 개 조금씩 왔다 갔다
있다가 없다가 그런 경우는 이제 과로나 피곤함,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이제 노폐물이 쌓여가면서 신진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노폐물이 쌓여가는 증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눈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리체에는 이 자체가 이제 젤리향 물질이고 이제 여기 싸고 있는 이런 물질들이 이제 콜라겐이라는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먹어야 될 음식물은 이제 다시마를 차처럼 데려서 먹는 것들이 좋습니다. 물처럼 데려서 먹거나 음식으로 많이 데려서 먹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다시마에는 영견산결이라고 합니다. 딱딱한 걸 부드럽게 하고 딱딱하게, 이제 비문증이 막 엉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엉겨 있고 굳어져 있고 딱딱하게, 그런 경우는 부드럽게 해서 그걸 풀어주는 작용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단백질 성분들이 띠 같은 것들, 콜라겐 성분들이 엉겨 있는 경우는 우리가 파인애플이 톡 쏘는 맛이 이런 막 이 엉겨 있는 것들, 특히 띠 같은 콜라겐 성분들이 엉긴 것을 약간 식초 같은 느낌이잖아요. 막 톡 쏘는 맛, 그런 것들이 파인애플에 있기 때문에 입에서 자극적이듯이 이 안에 가서도 엉겨 있는 것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서양의 논문들이 있습니다. 비문증은 생리적, 병리적 비문증이 있고, 염증성, 출혈성, 그다음에 외상성,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유리체 출혈, 또 이제 망막 박리나 천공이나 열공, 이런 거로 인해서 비문증, 또 복합적인 피곤함, 또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상에 맞게끔 치료하게 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 집에서는 파인애플과 다시마 이걸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다시마는 주의할 점은 이제 뭐냐면, 다시마는 약간 찬성질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있고 변비가 있고 몸이 그런 분들한테는 다시마를 차처럼 끓여 먹는 것이 변비도 없애고 열도 없애고 얼굴 화끈거린다든가 그런 증상에 좋습니다.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좀 피하시고, 변비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좋고, 아까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톡 쏘는 맛이 있기 때문에 위장 기능이 유산이 적게 나온다든가 유하수라든가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좋은데, 거꾸로 속이 쓰리거나 속이 아프다든가 위산 분비가 많이 되거나 속이 쓰리거나 속에서 출혈이나 궤양이 잘 생기는 분들은 톡 쏘는 맛들이 자극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이 적게 나오는 경우, 이 하수, 소화장애 이런 경우는 파인애플이 좋지만, 속이 쓰리고 아프고 유산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파인애플을 자주 많이 드시는 것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리체의 점선, 띠 모양 이런 것들이 떠다니는 비문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화이팅!